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SM의 주주총회 리뷰, 그리고 향후 전망입니다. 우선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온라인 측에서 제안한 부분이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 모두 다 제지가 되었다. 회사 측에서 가져간 거는 거의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과연 그러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결과를 보면은요. 일단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요건 이제 이것까지 사실 통과가 안 되는 거는 거의 이거는 회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 배당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 의결권 자문 기간 중에서 반대를 낸 데도 여러 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요것마저도 부결시키는 건 좀 그렇고, 보통 재무제표 승인은 그대로 잘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2호 의안은 회사에서 내세운 사회이사 선임의 건인데, 후보자가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건이 폐기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이 제일 중요했던 안건이죠. 감사 선임의 건. 회사 측의 추천과 주주 제안, 온라인 측의 추천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추천하신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건 폐기가 되었고, 주주 제안 측의 감사분께서 후보자분이 가결이 되어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일단 축하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요 사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4호 의안은 이사 보수 승인 한도입니다. 60억. 요거는 원안대로 가결이 됐고, 감사 보수 한도 2억 원안대로 가결. 6호는 철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정관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유상증자나 주주명부 폐쇄일. 요건 철회가 이미 되었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7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의 경우 요것도 이제 수정해가지고서 사내이사 추가로 올리려고 한 거죠. 후보자 사퇴에 따라서 안건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죄다 사퇴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끝까지 지저분했던 주주총회였다라고 한 줄 평을 하고 싶어요. 일단 요거를 한번 쭉 이제 시간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네, 주총 이틀 전에 이런 공시가 SM에서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SM에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 주주 제안이 들어가면은 주주 제안을 한 측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면 이런 공시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주주 제안이 나온 기업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법원에다가 검사인을 선임하는 건을 이제 요청을 한 것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개최 예정인 SM의 정기주주총회 관련해서 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선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온라인 측에서, 그쵸? 신청인이 온라인 파트너스입니다. 온라인 측에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서 보면은 맨 처음에 참석한 사람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투표했는데 정족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법원한테. 그러고 나서는 이 표가 누구를 찍은 게 맞느냐. 위임장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저런 것들. 그러니까는 제가 밑에 적어놨죠.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향후에도요. 이 검사인은 반드시 선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주 행동주의를 하려는 모든 분들은,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뜨거운 가슴으로 향후 주주 행동주의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판결 결정이 났는데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졌고, 그쵸? 검사인을 선임을 했죠. 그리고 검사인에 대한 보수 660만 원을 받아가시네요.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온라인 측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요번에 주주총회 주주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 이제 주주총회 있기 하루 전날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나섰습니다. 네,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 SM 이사 선임안 모두 반대, 주주 제안은 찬성.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주총 하루 전에 입장을 밝혔다.
사내 사회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까지도 모두 반대를 했다. 이 온라인 측이 제안한 감사 선임에는 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노르웨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SM 지분의 3.42%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M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은 모조리 반대를 냈다. 사회이사, 사내이사, 그 다음에 그 감사 모두 다 반대를 했고, 그 밖에는 또 뭐도 반대를 지금 했냐 하면 이사 보수 한도 60억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에 지금 원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철회됐던 정관 변경에 대해 가지고서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반대 의사를 나타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상 모두 반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빡빡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제가 이제 이사 보수 한도까지도 반대한 거에 대해서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이게 이제 SM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사 있습니다. 이사 쪽에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은 이사 보수 한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사 보수 한도가 60억이죠. 그쵸? 원래 60억이었어요. 원래 60억인 거를 이번 주총에서 그냥 동결을 한 거예요. 동결했다라고 주총이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반대를 한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작정하고 들어왔다. 답정너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다. 그게 뭐냐면 SM이 내는 모든 게 싫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지금 센스가 어떠냐면 여기서 읽으셔야 될 게 뭐 다른 거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사 보수까지도 지금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감사 보수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SM이 뭘 내든 난 다 반대할 거야 라는 거를 노르웨이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아마 이거 보고 놀란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요,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주총을 며칠 앞두고서 국내 기관 투자자 쪽 같은 경우 몇몇 군데는 긴박하게 돌아간 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할까 아니면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회사 측의 의견으로 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근데 노르웨이가 선수를 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뭐냐 하면 기관 투자자가 이 주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원래는 5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가 5일 후 사후 공시로 바꿨다가 지금은 1년에 한 번 4월 말까지만 내는 일괄 공시로 아주 후진적으로 바꿨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보다 덜 바쁘겠어요? 근데 여기도 주총 전에 낸다고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좀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총 전에 내는 걸로. 그래야지 감시의 기능이 있죠. 여튼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결정을 보고서 긴급회의 들어간 곳이 모르긴 몰라도 많았을 겁니다.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자, 이제 주총 당일에 오전 7시부터 일찍 시작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에나 위임장을 많이들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확인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에 개회를 하는 건데 7시부터 이제 표를 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확인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보다 늦은 9시 30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온라인 측에서 위임장을 무려 3박스나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게 많았고, 그리고 참석한 주주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 생중계가 되었다라고 해요. 2층의 주총, 그 다음에 7층의 중계 이렇게 됐는데 검사인 측에서 일부 그런 말씀도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무 작은 곳에서 주총을 한다. 지금 온 사람들을 봐라. 이런 의견을 또 SM에다가 일침을 날리셨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주총이 시작되면 원래 주주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온라인 쪽의 주주들이 발언을 할 때 7층 중계방에서는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랬다. 이번 주총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이 내내 주총 당일 내내 롤러코스터를 좀 탔습니다. 처음에 좀 빠지다가 그 다음 오르다가 다시 내리다가 특히나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졌죠. 9시에 시작한다 그러고 이게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뭐 7시부터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만 9시 10분, 20분 되면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주주 제한이 들어간 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래 주주 제한이 들어가면 보통 이게 결정되는데 빨래 10시 반, 보통 한 11시쯤에 나와요. 결과가. 왜 그러냐면은 양쪽 다 제일 먼저 아주 이제 스트릭트하게 정적수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이게 수기로 결국은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검사인이 들어오면 검사인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위임장이 중복되어있는지 여부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걸리는 거지 SM이 뭐 주주 제한 측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알고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10시 30분이 됐는데도 아무 결과가 안 나오니까는 뭐야 주주 제한 온라인 쪽이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주가는 다시 음전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주총이 이제 다시 개회가 되고 이제 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마치 거의 뭐 선거 방송 같았는데 총 1,500만 주 정도가 행사가 됐다라고 해요. 전체 주주 중에 60% 초반 정도가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근데 결과가 뭐 누가 선임됐다, 뭐 반대가 더 많았다 이렇게 안 나오고 갑자기 사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퇴가 되게 많았다라고. SM 쪽에서 제시한 후보들이 모두 사퇴를 하셨어요. 사실 또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저는 주총에서. 회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회사와 주주의 동반 성장에 대한 고민을 경영에 반영하고 그 활동을 적극 시장에 알리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주들의 뜻을 잘 알았으니 우리가 그냥 주주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수용을 하실 거였으면은 뭐 3프로TV나 이런 데 나와서 그런 말씀은 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에는 표를 열기 직전까지도 SM 쪽에서는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뭐 이제 열어보니까는 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SM 측에서 아주 이건 언론 플레이다. 예, 주주 제한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 주주들에게 해오신 게 있는데, 이거 뭐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표현은 오히려 더 화를 북돋우는, 불난곳에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SM이 계속 기업이잖아요. 이번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주주들이 싫어할 만한 발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SM이 이번에 주주총회 주주 제한에 대응하는 거를 보면서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생각을 받았었고 했었고 전략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짜여져 있으면은 이거는 점점 더 본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것만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제 주총이 있었던 결과가 나온 당일날까지도 이런 좀 모습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 주주 제한하는 측 편 쪽에서는 이제는 손쉬운 방법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 회사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를 그 역효과가 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주주 제한을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만화에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요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네, 무승부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왜 사퇴라는 결정으로 갔을까?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집계를 보면서 패색이 짙어졌으면 알았을 것이고 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또 저희는 아주 빠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역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선임권에 대해서 803만 주가 이제 유효 득표예요. 이 중에서 무려 653만 주가 80%죠, 그렇죠? 653만 주가 온라인 쪽에 주주 제한 쪽에 편에 들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처음에 1,500만 주가 행사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감사 선임권은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1,500만 투표가 있었지만 803만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역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지분이 약 440만 주로 18%대죠. 근데 이게 3% 룰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이제 유효한 이제 그 SM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 총수가 거의 한 2,400만 주 가까이 되니까 이 중에 3%라 하면은 약 한 70만 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아무리 2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선임권에서는 70만 주 정도밖에 행사를 못 하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SM이 803만 주 중에서 653만 주를 온라인이 가져갔으니까는 SM이 득표한 건 150만 주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70만 주죠. 그럼 80만 주 정도밖에 더 득표를 못했어요. 약 한 3.4% 정도만 추가로 획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재 이 3% 룰이 있잖아요. SM에서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몇 명이나 되느냐? 현재까지 확인된 주주는 3명입니다. 국민연금이 6.16%, KB자산운용이 5.13%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KB자산운용에서 국민연금 위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계산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다 3% 이상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번에 주주권을 행사한 곳이죠. 노르웨이. 여기가 3.42%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노르웨이는 이미 SM 관련해서 의사를 밝혔어요. 우린 주주 편이다. 그러니까는 요 80만 주에 해당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국민연금 KB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공시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이 둘 모두가 SM에 찬성을 했다면 33에서 6%가 추가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둘 모두 SM 측 투표는 안 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유추를 합니다. 근데 뭐 한 군데가 들어줬을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봐서는 둘 모두 회사 측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회사 측의 우호 지분 중에 3% 룰에 적용되는 쪽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 룰에 적용이 안 되는 이제 좀 그 소액주주들의 우호, 그러니까 SM이 생각보다 우호 지분이 전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좀 한 줌 수준이다. 3.4%는 너무 적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득표를 한번 보면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18.5% 거기다 3.4 더하면은 440만 주에 80만 주 더해지면 520만 주가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가 SM의 현실 득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3% 룰이 적용된 게 아니라 다른 이사 선임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말이죠. 그럼 총 투표가 1,500만 주 정도였어요. 그럼 이게 대략 온라인이 1,000만 주고 SM이 500만 주 정도 가져간 거예요. 이 정도 차이면은 온라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뭘 주장했든지 간에 이번 주총에서 다 온라인 측으로 승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중에 뭐 현실적으로 뭐 이게 좀 애매한 득표도 있을 것이고 이 기권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섀도우 보팅 나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온라인 쪽이 요번에 1,500만 주에서 900만 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주, SM은 600만 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주 정도를 득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00대 600 정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도 굉장히 큰 것이죠. 저희 채널에서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꼭지로 다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 한국하고 해외는 다르다. 해외는 왜 주주행동주의가 아주 빡세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얘네는 이사회 장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은 보면 이사회 장악을 첫 번째 목표로 하더라. 그리고 이사회를 장악한 이후에 여러 변화를 이끌어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너무 힘들다. 이사회 장악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사회 장악을 노리지 않는 방법. 감사 선임. 요거는 오히려 한국이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 충실을 뭐 법을 바꾸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SM은 이 정도 표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사측 우호 지분이 이 정도로 적다라고 하면요. 그냥 단숨에 이사회 노리면 돼요. 지금. 그게 요번에 완전히 세상에 온천에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SM의 이사회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보고 가시죠.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사내 이사가 3명, 사회 이사가 1명입니다. 이성수 대표 방송에 나오셨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내 셋, 사회 하나. 임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임기 23년 3월, 23년 3월, 23년 3월, 23년 3월입니다. 여러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총에서는요, 주총 안건이 이사 선임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이사, SM의 지금 이사회 모든 멤버들의 재선임건이 내년에는 1년 뒤 주총에서는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에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이사진 모두가 주주 제한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SM이 처음에 이제 뭐 감사 선임권 이런 거 시작이 됐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감사 선임 돼봤자 뭐가 다르냐. 많이들 말씀하셨죠. 근데 저희 채널에서 감사 선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이거는 언급을 안 드릴게요. 전에 방송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SM은 정말로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완전히 서구식 주주 행동주의가 달성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힘들다고 하는 거는 대주주들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뒤면 이사진도 모두가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 SM이다. 그래서 SM은 다른 기업들하고는 주주행동주의로서 봤었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고로 요번에 선임된 그 주주제한체의 감사, 이분의 임기는 이미 이틀 전 4월 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세상과 이에 편승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주주 제한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글로벌 플레이어인 엘리엇도 실패했고, 국내에서 엄청나게 지분율을 높였었던, 그리고 형제간의 싸움까지도 이용했었던 KCJ조차도 패배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만 본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주주행동주의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될지를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SM처럼 어떻게 보아도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SM처럼 감사 선임이 어떻게 보아도 이거는 제한 쪽이 승리가 될 걸로 너무 확실해 보이는데, 이런 건조차도 사람들은 당일날까지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투표를 할 때 새롭게 이번엔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한 표를 던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과거랑 똑같아 라고 하면서 과거에 머무르는 선택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한테는요, 아주 특별하게도 엄청난 명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주에 그런 꼭지로 영상 하나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주의 하기 왜 힘든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압박이 들어오는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행동주의 쪽으로 투표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번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엄청난 명분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국내외의 모든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회사 측에는 반대하고 주주제한 측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컨설팅 결과를 내놨거든요. 이게 의견이 믹스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일치되게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사측이 내세웠던 감사 후보는 과거 뇌물 공여 실형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서 벌금을 500만 원이나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좀 사람이 좀 그 네트워킹도 좀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데들 어떻게 하는지도 살짝 보고 눈치가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거의 관행으로, 과거의 영업 방식으로, 과거의 행태로 투표한 곳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00% 다 주주 제한 쪽에 저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편에 섰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죠.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모든 행동에는 기록이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투협에 들어가 보시면은 운용사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다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일괄 공시로 바뀌어갖고 이거 공시 내는 데드라인이 4월 말일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낸 기록들이 여기에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다 남는다는 거죠. 누가 뭘 했는지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주총 전에 행사 내역을 공개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노르웨이가 먼저 선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연금 보시면 국민연금도 주주권 행사 내역 다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가시면. 근데 SM은 아직 업로드를 안 했어요. 다른 기업들은 요거 있잖아요. 3월 31일자에 있는 KT,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주총 있기 벌써 그 전에 이미 다 요거 행사 내역 공개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SM은 미리는 안 내더라고요.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나중에 어떻게 내는지를 보고서 좀 판단을 해볼까 해요. 4월 말까지는요. 여러분 늦어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SM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요.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SM에게 지금 또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가 매각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매각 결정을 내리는 그 길로 가는 데에 이 가속 페달을 밟도록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SM 그러면은 뭐 좀 안티들이 야 이거 매각 이슈 하나로 올랐잖아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는요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도무지 이게 비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기업에 감시자가 들어왔고 외부 감시자가 1년 뒤에는 이사회 전체가 바뀌게 될 수도 있는 회사다. 즉 회사 경영권 자체가 주주 제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의 기업이 되었다. 바꿔 말하면 길어봤자 1년이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SM 주주총회에 대한 리뷰 및 향후 전망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